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래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진입니다. 네, 2026년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지금 이틀밖에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전거래일에 4,300선을 코스피가 넘고 기록을 써냈는데요. 하루 만에 또 4,400선까지 뚫어냈습니다. 와, 기세가 뭐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역할이 톡톡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지금까지도 6%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란히 신고가까지 터치를 했고 오늘 또 유의미한 게 있죠. 원전주도 오랜만에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급등하면서 8만 원 선까지 되찾았고요. 오늘 방산주의 흐름까지 매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보면서 오늘은 진짜 고민이 좀 많으실 겁니다. 단기간에 반도체 투톱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런데 다른 급등하던 반도체주들이 조금씩 윗꼬리를 달고 있고요.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오고 2차 전지가 빨간색이 좀 많이 보이고 이렇게 다른 섹터들도 골고루 돌아가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요 갖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든 간에 래킹쇼 시간 통해서 점검을 받아보시죠. 네, 종목 진단 저희가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신청과 함께 또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유하시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한 번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후이자님 오셨고요. 네. 슈팅스타님과 고고씨님, 강사님 보이고요. 네, 서단계님도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자주 뵙는 분들이 오늘도 게시판을 든든하게 좀 지켜주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시작부터 뜨겁게 인사 남겨주고 계시고요. 오늘 네. 종목 진단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순나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치즈케이님의 성우 하이텍 진단 요청 들어왔고요. 우주님과 하리보 균이님도 오늘 일찍 오셨는데요. 네. 오늘 소개팅 가냐고 갑자기요. 오늘 약간 이렇게 포멀하게 입으셔가지고. 요즘에 제가 넥타이를 네. 많이 안 하고 왔죠. 오랜만에 넥타이 하고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안해요님, 또 린다님, 경민님, 금수깔님 오셨고요. 스카이 네. 거북이님도 오셨습니다. 스카이 로켓님은 뵙던 것 같은데 네. 스카이 거북이님은 처음 뵙는 것 같기도 하고요. 로켓님이 혹시 거북이로 바꾸셨나? 설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에코프로 이거 머티를 머리로 머리. 적으셨군요. 네. 56,000원에 비중 많습니다. 오늘 그 2차전 중에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좋은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청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리아님도 오셨습니다. 2026년 첫 월요일 출발이 좋습니다. 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좀 무섭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도 오늘 조금 다행인 건 2차 전지주가 골고루 네. 반등하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또 속상해 하셨잖아요. 여기까지 또 2차 전지 훈풍이 닿고 있는데 오늘 조금 아쉬운 거는 로봇주 세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그 종목들 간의 변화가 굉장히 또 다르고요. 어떻게 이 수급이 옮겨갈지, 어떤 종목이 또 올랐다가 또 금방 빠지진 않을지 여러 가지 고민과 또 희망 회로들도 다 같이 얽혀 있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게다가 또 이 바이오도 좀 살아나는 느낌이고 마침 또 CES뿐만 아니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죠. 도대체 다음 주인공은 또 누가 될지 고민 정말 깊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조이 엄마님께서 안녕하세요. 2026년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새해 인사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병준님도 오셨는데요. 네. 지원님은 두 분의 거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모티콘 아주 활기차 보이는 걸로 3개 보내주셨고요. 나연님께서는 오늘 일이 있으신가 봐요. 출첵만 하고 볼일 보러 갑니다. 창행님, 수쟁님 수고하셔요. 네, 나연님 오늘은 볼일 잘 보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사계절님은 안녕하세요.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볼 수 있는 프로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왜실까요? 지난번에도 아마 자녀분들 겨울방학 얘기를 언뜻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방학을 틈타서 이게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영환님 네. 동진쌤 이렇게 반도체로 종목 오늘 진단 매수하셨다고. 네. 그래요? 근데 확실히 그 반도체도 오늘 보니까 파란불을 켜면서 좀 빠지는 종목이 있고요. 네. 아직까지도 잘 버텨가는 종목이 있고 종목별로 이제 슬슬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반도체 슈퍼 위크이기도 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마이크론도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궁금한 게 이렇게 너무 잘 가니까 앞으로 또 이 이벤트가 지나고 난 뒤에는 네. 빠지지 않을까. 맞아요. 지난주에도 네. 우리 그 얘기를 하면서 채팅창에 어떤 분인가 이 말씀해 주셨죠? 삼성전자 실적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다시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이야기인데 그런 걱정도 드는 게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뭐 하나 명분이라도 잡아가지고 훅 빠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기 마련이죠. 자, 그리고 린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면서 대응을 속상하다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아하.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많은 종목들 또 인사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종목 상담 많이 올려주시죠? 유튜브로 바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죠? 갖고 있는 종목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신규 매수 문의까지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또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종목 진단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치즈케이크님의 종목입니다. 제가 아마 아까 가장 먼저 읽어드렸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성우 하이텍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8,979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이거 비중과 가격 봤을 때 얼마나 됐을까 싶었는데 2년 넘게 되셨네요. 네. 2년 넘게 보유 중인데요. 이제야 상승 기류를 탄 듯합니다. 추가 매수로 30%까지 비중을 늘려도 괜찮을까요? 라는 이야기죠. 확실히 그 자동차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성우 하이텍도 이제 슬슬 탄력받지 않을까 이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 종목 비중을 2배로 더 채울 수 있는 종목인지를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성우 하이텍입니다. 2년 동안 보유를 하셨대요.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뭐 5,000원대까지도 내려갔다가 왔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해서 비중 지금 15%시거든요. 30%까지 늘려도 되겠냐 이런 질문입니다. 괜찮은 종목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가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나 바이오 섹터가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처럼 단기적인 뭐 초급등세라든지 이런 측면을 예측하는 거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되는데 왜 속도가 좀 느리냐라면은 일단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 그리고 퍼포먼스를 내는 측면들은 지금 현대차가 보여주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 측면이에요. 현대차는 지금 주로 받고 있는 이 수급에서의 원인도를 보면 로봇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까운 측면을 보자라면 기아랑 좀 유사한 측면인데 저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봐요. 이쪽도. 결국 지금 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지금 같을 때는 사실은 돈 벌기가 굉장히 쉬운 장세입니다. 근데 이런 장세의 특징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주도 섹터들은 주도 섹터대로 움직이고 소외 섹터 안에서 순환매도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측면이 있냐. 작년의 시장이랑 비교해보면요. 작년 한 4월부터 시장이 좋아졌으니까 그 이전 가파하고 비교해보면 그 이전에는 A라는 섹터가 올라가게 되면 B, C, D는 다 내려갔어요. B 올라가면 A랑 C가 D가 같이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은 A가 올라가더라도 B, C, D가 어느 정도 보여주는 퍼포먼스들이 존재하죠. 또 A랑 B랑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충분히 많아지고요. 즉 결국 돈이 많이 풀려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기대값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자동차 부품, 자동차 관련주들이 그동안 소외됐던 측면들을 고려해야 한다라면 충분히 다음 타겟으로 이어질 정도의 업황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성우 하이텍이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게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다양한 게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는 건 범퍼나 배터리 케이스, 도어 부품 같은 것들이거든요. 기본 레거시 제품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주들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다른 부품사들 대비해서 먼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건, 너무 몰빵, 그러니까 한 군데의 매출 비중이, 너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 보게 되면 현대기아차 납품이 전체 매출의 막 90%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인데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나눴죠.
그래서 추가 발주처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BMW라든지 또는 미국에 있는 자동차사들에 납품하는 형태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측면들이 안 팔리면 문제가 되는데 다 뭐 나름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부품사들 대비해서 이점들은 존재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 자동차 부품사들이 대부분 굉장히 저평가 영역대라는 겁니다. 성우하이텍은 지금 PBR 기준으로 한 0.3배대예요. 그러니까 얘가 본래같이 한 PBR 1배 정도 받을 수 있는 가격대 오려면 한 2만 원 가야 됩니다.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죠. 매출은 매출대로 잘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만 안 움직였지 나머지는 다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유동성 장세에서 이런 저평가 영역에 있고 또 업황이 괜찮은 섹터들은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고 지금처럼 숨 고르고 있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요. 근데 추가 매수하시게 되면 비중이 30%가 들어갑니다. 하나의 섹터의 30% 비중이면 사실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상당히 큰 거예요. 주 비중이 됩니다. 그러면 더 사는 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상태에서 30%를 성우하이텍에 집어넣는데 추가 비중을 또다시 자동차 부품주들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포트에서의 비중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은 이제 타 섹터들, 지금 좋은 반도체라든지 또는 바이오도 워낙 많이 올라갔는데 그 안에서 좀 조정이 나오는 폭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의견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더 사시고 들고 가자, 이건 기간 투자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하이텍 더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간은 좀 여유롭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성우하이텍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댓글창 좀 살펴볼게요. 네. 오늘 많은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 다양합니다. 네. KC도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빠지지 않는 네이버. 저 그거 보고 지금 웃었어요. 네. 와, 저희가 그 연말 특집으로 마지막 거래일에 올해 지난해였죠? 가장 많이 받으렸던 종목을 살펴드렸잖아요. 네. 그중에 1위가 네이버였습니다. 저희가 진짜 많이 말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또 올라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만 좋은 서포터님이 네이버 문의를 주셨는데 매수가까지 오다가 늘리고를 계속해서 반복하네요. 이렇게 계속 올라오다가 다시 또 늘리고 이게 반복되니까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궁금하셔서 그렇죠.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참 약간 우픈 종목이 됐는데 아무쪼록 앞으로는 갖고 있는 분들 많으니까요. 네. 이 종목에 좀 희망이 더 많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석 송님께서는 삼성 SDI 2차전지가 급하시다고요. 네. 그리고 제리님 PSK 확실히 오늘 그 반도체 아니면 2차전지 이 두 가지가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가볼까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뚜뚜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 GST입니다. 매수가는 27,423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또 폭증하면서 액침 냉각 관련주들도 다시 상승 탄력 얻고 있습니다. GST는 언제쯤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팔 필요는 없답니다. 네. 매도 시점을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건데 우선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반도체 업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좋죠. 그중에 장비단에서 국내 기준으로 스크러버 칠러는 GST가 1등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프리미엄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죠. 주가에 있어서. 이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당장에 팔 필요는 전혀 없다. 다 가고 있는 과정에서 굳이 짧게 먹고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좀 의견을 압축할 수 있는데 그중에 좀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 주력 매출이 한 70%가 스크러버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러버가 뭐 하는 제품이냐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공정 단위로 나눴을 때 공정별로 그 안에 작은 유해가스라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웨이퍼라든지 제품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못 써요. 우리가 흔히 말해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면 수율이 안 잡힌다라는 말도 씁니다. 성능이 아예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장비가 이 스크러버인데 이게 주력입니다. 그래서 24년 기준으로 보면 한 70% 매출이 여기서 잡히는 거고 나머지는 온도나 예를 들어 냉각 시스템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칠러라는 제품인데 이게 전체 비중에서 한 20% 정도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주력이에요. 둘 다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고. 근데 여기에 우리 앵커님이 잘 설명 주신 것처럼 뭐가 있냐면 GST가 이제 별도로 기술 개발하고 있는 게 액침 냉각 기술입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립니다만 유일하게 이상 단위로 진행하고 있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상은 뭐냐면 액침 냉각은 특수 용액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들을 온도를 낮추는 작업을 하죠.
근데 발열이 계속되다 보면 특수 용액도 뜨거워집니다. 그럼 일상 단위가 뭐냐면 특수 용액까지 넣어서 냉각화를 진행하는 거고, 이상 기술은 그러면 냉각 진행한 특수 용액을 빼고 새로운 용액을 집어넣는 걸 자동화 시스템까지 만드는 게 이상 기술이거든요. 이것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GST예요.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모멘텀을 지켜보게 된다라면 발열에 대한 문제가 없어질 것이냐면 그렇지는 않죠. 결국 또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로 인해서 지금 출시되고 있고 앞으로 출시될 걸로 좀 기대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요 AI 칩 같은 경우는 애초에 베이스 자체를 넥신 냉각 기술이 들어갈 수 있게끔만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나 지금 미국도 그렇고 신규로 데이터 센터 짓는 건설 현장에 보면은 같이 들어가고 있는 공정들이 액심 냉각이 이용 가능하게끔 만들고 있는 건설 현장들을 흔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GST는 앞으로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의 실적으로 보게 돼도 장비단 같은 경우는 올해만 기준으로 놓고 봐도 퍼포먼스가 상당히 많이 실릴 겁니다. GST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랬을 때 뭐 지금 팔 필요는 전혀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추가로 최근에 이제 TSMC에서 진행하는 공정 테스트도 GST가 통과를 했죠. 이것도 칠러 스크러버입니다. 그러면 TSMC 이제 본격 납품에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이 된 거고, 기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최종 통과까지. 그러면 해당 모멘텀이 주가에 작용되는 기간까지 우리가 도출할 수 있겠죠. 지금은 별로 팔 필요가 없고 들고 가면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단기로 폭등하다 보니까 단기 차익, 단기 피크가 잡힐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좀 염려된다라면 이평선 거래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5일선 깨면 매도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을 제가 권장하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주식 초보자분들께서 어떤 매수나 매도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활용하는 거는 적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트랙들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반도체였습니다. GST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유튜브로 한번 가보죠. 네. 이 종목 진단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었던 게 사계절님의 위에 보니까 1월 2일에는 2차 전지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고 맞아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분위기가 슬슬 좀 바뀌어가죠. 반도체 종목들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원전 올라오고요. 방산도 좋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좀 주춤했던 바이오나 2차 전지까지도 다 지금 빨간불이 붙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반도체 진단하는 사이에 이쁜 돌님은 삼성전자 문의를 주셨는데요. 비중이 무려 100%세요. 그러네요? 네, 다행히 수익 중이시긴 네. 한데 그래도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99,900원이면 이미 꽤 올라왔을 텐데요. 맞아요. 이렇게 또 비중을 한 번에 실으셨는데 이것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현민님께서는요, 쨍하고 해 뜰 날 오고 있는 건가요? 올라도 무섭고 내리면 더 무섭고. 그래요. 우리가 종목들을 갖고 있다 보면 정말 이래서 심리가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네. 일일비일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그 심리가 그렇게 벗어날 수가 없죠. 참 이래서 투자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리아님은 또 감사합니다. 저도 GST 수익 중이에요. 더 들고 가야겠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행투가이드님도 오셨는데요. 오늘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선님, 네. 코윈테크 갖고 계시고요. 리아님은 GST 마찬가지로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이 프로메이트님께서는 선진, 요즘에 많이 언급되진 않았던 종목 같은데 계속 갖고 있다고, 보유를 해도 될지 이렇게도 문의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또 올라왔군요. 권오숙님, 오늘 특정 종목,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 쪽이라든지 삼성 SDI 같이 중복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여러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가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조이 엄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종목명 셀바스 AI고요. 매수가는 13,60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셀바스 A 단기 급등 후에 다시 그 급등한 걸 그대로 반납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12,500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셀바스 AI 또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김근우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을 거래하시는 거면 웬만하면 트레이딩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지금처럼 시장이 엄청 뜨겁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지수가 막 폭등하고 있어요. 전혀 이걸 피부로 체감할 수가 없어요.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을 비중 있게 투자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사실 대체적인 중소형주가 국내 증시에서 유사한 형태입니다. 테마가 붙어주면은 테마로 인해서 급등을 해요. 그 급등 이후에는 필연적인 급락이 발생합니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실적이 또렷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 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스스로는 제기하지만 시장에서는 별로 납득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수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테마색이 진해지는 시장이 도래되면은 막 세게 올라가기도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입니다. 주식 투자는 어차피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형태라고 봐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막 차트상 좋다 안 좋다 패턴이 어떻다 막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막 많이 발생하던가요? 아마 안 찍힐 겁니다. 오히려 손실폭이 커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저는 오히려 좀 기초로 돌아가셔서 주식을 바라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요, 딱 봐도 그냥 제일 좋다고 하는 애들 사면은 웬만하면 돈 버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난이도도 굉장히 쉽고 누구나가 벌 수 있는 시장에서 나만 손실 보는 거는 너무 손해잖아요. 시간으로서도 굉장히 로스가 발생합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셀바스 AI는 이제 의료 AI가 주력이죠. 그래서 메디아나 같은 기업들을 또 셀바스 그룹에서 인수하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나름 뭐 파일을 키우겠다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기술적인 내용이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사실 아직은 뭐 보여주고 있지 못하죠. 근데 최근에 왜 그러면 짧게나마 급등이 발생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정부에서 의료 데이터를 이제 공공 개방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글로벌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AI 사업에 특히나 의료 분야에서의 고도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미 진즉에 다 끝내놨어요. 근데 국내는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의료용 그리고 바이오로 활용하고 싶은 공공 데이터들을 지금까지 기업들이 쓰지 못했는데 이 측면을 올해 2025년부터 해서 국가통합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의료 AI를 먼저 하고 있었던 셀바스 AI 같은 기업들이 좀 수혜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올라갔어요. 다시 반납하고 내려오잖아요. 앞으로도 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 종목은 본전 부근 사실 뭐 기다리면 올 것 같아요. 올라가면은 정리하시고 좋은 종목들 지금 많잖아요. 실적 베이스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게 기대되는 기업들 바이오로 보고 의료로 본다라면 글로벌에서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로 교체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인공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오늘 또 최고가 기록을 써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40% 가까이 폭등을 기록하고 있죠. 전거래일에 7% 넘게 올랐고요. 오늘도 7%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13만 7천 원에서 현재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오늘도 2% 넘게 오르고요. 오늘 딱 70만 닉스까지 기록했다가 지금은 70만 원에 약간 못 미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에서 3위 종목이죠. 한미반도체도 거래대금 최상위입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무려 11% 급등 중인데요.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걸 단 며칠 만에 다 올려붙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려 이렇게 10% 넘게 급등시키면서 16만 원을 뚫어냈고요. 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급등이죠. 7.9%를 올리면서 10만 원대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원전까지도 오랜만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한 2달 정도인가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거의 10%를 끌어올리면서 82,300원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원전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잘 에너지를 모아뒀던 모양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창호 앵커님 기억하시나요? 작년이었죠.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벌거벗은 종목사랑 프로그램 했던 게 그 당시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격이 17,000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도 좋다라는 평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좋다라는 평가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교차 검증을 해드렸어요. 대표적인 게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의심하고 있었던 영역은 원자력이 과연 될 것인가가 가장 컸습니다. 원자력이 앞으로 더 많이 쓰일까에 대한 것들. 저는 글로벌에서 먼저 출발을 했고 국내에도 정책상 전환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해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죠?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었는데 네.
거의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너지 정책은 결국 글로벌, 특히나 선진국 라인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국내는 안 따라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죠. 잡음은 있습니다만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글로벌에서 충분히 중요한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파운드리에 있어서는 이제 TSMC급의 평가를 받고 있죠. 원전 분야이긴 하지만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올라왔기 때문에 비싸 보이는 거지 앞으로 갈 자리들이 전 더 많다라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평가하는 게 원전 같은 것들이죠. 두 번째는 가스터빈입니다. 글로벌에서 대형 가스터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은 5손가락 안에 꼽혀요. 못 만듭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버노바 같은 기업들이 지금 $600대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막 목표가 $1,000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한 측면들인 거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긍정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기술적인 내용 좀 더 더해서 이야기 드리자라면은 어제는 아니죠. 전일자 미국장에서 뭐 BWX테크라든지 오클로나 SMR 같은 기업들 그리고 카메코라든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전반 반등이 나왔어요. 사실 원전주들이 미국장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별로 안 밀리죠. 예, 여기 성장 모멘텀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에 있는 SMR 관련 기업들보다 실적 베이스가 더 탄탄하게 구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것도 추가로 가능하고요. 지금 받았던 수주들에 비해서 앞으로 펼쳐질 수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예상 또한 저는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럼 이거 분석한다라면 이런 거예요. 제가 10시 20분 정도 이제 김근혜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일리 방송 들고 있는데 원전주 너무 싸다라는 얘기 지난주 내내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싸다고요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올라갈 거에 대한 파이값을 계산한다면 충분히 싸다라고 평가해도 된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고 보니까 또 좋아 보이는 이런 측면들이 있죠. 저는 이제 따라붙는 것보다 또다시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왔다라고 봅니다.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들고 가는 분들은 아마 평단이 좀 낮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별로 의심하지 않고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국내에서는 원전 정책에 대한 잡음들이 사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정책화를 보게 되면 원전에 대해서 긍정화된 정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가전력위원회 같은 곳은 원전을 국내에서 어떻게 추가로 지을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지을지에 대한 논의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 같은데 그럼 그런 내용들까지 증시에 반영이 된다라면 해외 모멘텀과 별개로 국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모멘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저는 뭐 긍정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이야기 하나 또 들어봤습니다. 원전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진단하니까 또 김지영 님이 두빌 화이팅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네. 오랜만에 오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난 한 해 뭐 사실 원전이 너무나 핫했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팬층 인기는 역시 여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민석숙 님은 투차전지 또 밀리네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지난 금요일장에 비교하면 오늘은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게다가 요즘에는 거의 연속적으로 그냥 주구장창 밀리기만 했었잖아요. 네. 온갖 악재들이 계속 뭐 반복되고 하면서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좀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진정되고 나면 슬슬 눈치 보면서 다시 윗방향으로 올라가겠죠. 네. 그 시기를 약간 좀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리보 균희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자, 후리지아님 안녕하세요. 08님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08님이 08님이 원래 이 아이디가 요즘에 유난히 좀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08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미국에서도 3마일 원전 재개 뉴스 벽두에 또 뜨고 빅텍이 계약 해설이라고 남겨주신 분이 곰님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곰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해주고 계시는데 월초 연초에 큰 양봉 세우는 건 그해 그달 주도주일 가능성이 큰 것 같다라고 네. 또 이렇게 관점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우님 두 천사 같은 에코님 올해도 부탁드려요. 정우님이 오히려 또 천사 같은 한마디를 남겨주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금자탄님도 네. 인사 주셨고요. 김지영님 두빌만 아니죠. 두빌도 빨강색 이어라 이렇게 주문을 외쳐주셔야 다 같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행복하고 싶어요 님이 남겨주셨네요. G2G 바이오인데요. 매수 가격 딱 떨어지게 8만 원입니다.
비중 많지 않아요. 5%인데 문제는 이 좀 보세요. 저 10월 달에 보이는 저 깊은 골짜기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저 때부터 힘을 영 잃고 기운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G2G 바이오 현재는 6만 원대 중반입니다.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G2G 바이오입니다. 8만 원에 5%,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영 움직이질 않습니다. G2G 바이오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지네요. 전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좀 나눠서 추가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밀리면 더 산다는 생각으로요. 왜냐하면 지금 반감기 타겟 기업들이 좀 쉬어가는 측면들이 있어요. G2G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입니다. 근데 물론 비만 치료제에 국한되어져 있지는 않죠. 다른 반감기 타겟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반감기라고 하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인데 제가 설명하면 엄청 길어지는데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G2G 바이오의 기술의 좀 특이점이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글로벌에서 이 반감기를 타겟할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의 앞으로의 기술은 주사제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맞던 거를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제형 변경을 토대로 제형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의 기술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구용 기술입니다. 먹는 약으로의 변경이 중요한 건데 두 가지 기술은 양립할 가능성이 높죠. 이번 1112 IR에서도 나왔지만 양 기술이 시장 파이의 40% 정도를 차지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가 이제 변수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반감기 타겟할 수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에 몇 개가 있는가를 토대로 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PK라고 하는 게 반감기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무슨 말이냐? 반감기는 지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물을. 그러면 약효가 빨리 들어가도 안 되고 천천히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균일한 기간 동안에 약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을 그 라인을 PK로 우리가 환산해서 지켜보는 건데 이게 뭐랄까요? 좀 완고한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술력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거기에 포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에 4개 정도 되고 국내 기업이 3개입니다. 첫 번째 펩트론, 두 번째가 인벤티지랩, 세 번째가 G2G 바이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기업이 어디냐 이런 측면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G2G 바이오 또한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여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밀입구 기술 같은 것들이에요. 밀입구 기술이 뭐냐? 약을 감싸는 보호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보호막이 균일한 시간 동안 벗겨져야 인체도 당연히 무해해야 되고 약이 지속화되겠죠. 예를 들어 2주 제형이다 그러면 2주 동안 약효가 유지되게 만들어야 되고 4주면 4주가 유지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럼 그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량은 대량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비만류 기업들이 어디서 생산할까, 어디서 원료를 받을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공장 실사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근데 그 중에 공장 실사를 다니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가 펩트론, 두 번째가 G2G 바이오 같은 기업입니다. 올해에도 한 개의 빅파마가 같이 진행할 걸로 예측되어져 있죠. G2G에서 직접 발표하기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베링거 인게라임으로 추정하고 있는 기업이 물론 공동 기술 개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장에 다녀왔었죠. 이게 대량 생산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빅파마들이 다녀갈 걸로 좀 예측하고 있죠. 물론 본계약은 아직이에요. 그래서 본계약까지 시간은 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특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서 좀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많은 것도 상당히 자랑스럽긴 합니다만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밀릴 때 비중 조금씩 채워두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시총이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1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1111 기술평가를 받기 시작한 뒤로부터 시총이 8조까지 뛰었습니다. 물론 G2G가 8조까지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1조 원은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굉장히 싼 시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반감기를 타겟화하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기업들의 앞으로 시장 파이를 계산했을 때는요. 저는 추가로 더 사셔도 되고 5% 정도면 잘 사셨고요. 나머지 비중만 지금부터 빠질 때 잘 모아두시면은 좋은 성과 날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2G 바이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영 탐탁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기업이라는 점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추가 매수를 좀 통해서 앞으로는 수익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략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유튜브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인사 나눠주고 계시는데 박보검 님도 또 오셨습니다. 그러네요. 졌다가 뺏어간 종목들까지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하루예요. 네. 이렇게도 남겨주셨네요. 수익으로 갔다가 살짝 또 손실로 갔던 종목이 네. 오늘은 다시 수익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겠고요. 네. 자, 그리고 곰님께서 팽투님에게 반가 하면서 반도체 박사님 답해줘요. 한미 왜 올라요? 그러면서 마이크로 재설계 끝났대요. 라고 이 채팅창에 그 전문가께 네.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팽투님이 반도체 박사셨군요. 오, 그리고 또 지영님이 창호 앵커님 빨리 정정해달라고 지금 어, 요청하고 뭐야, 계세요. 뭐야. 두산 에너빌리티만 빨간불로 가자가 아니고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만 현재 빨간불이다라고 지영님, 제가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사죄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읽었군요.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빨간색으로 돌아갔으니까 다른 계좌의 종목들도 다 빨간색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원 MC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TCK입니다. 매수 가격은 16만 8천 원. 비중 적지 않아요? 30%입니다. 참 잘 갔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좀 주춤했죠. 네. 2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15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계속 횡보 중인 모습인데요. 그러면 TCK 매수가 이상까지 갈 수 있을지 비중도 좀 많습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TCK입니다. 주가가 최근에는 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종목이죠. 다시 수익으로 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가만히 두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실 볼 종목은 전혀 아니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비중을 이렇게 조정권에서 담으시는 거 상당히 좋은 전략인데 좀 빨리 샀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더 큰 조정이 나왔을 때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TCK 같은 경우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주력이에요. 그러니까 부품주죠. 그래서 용도로 모자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순도 흑연을 쓰는 공정이 하나가 있고, 제가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TCK가 지금 앞으로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부품들이 많이 쓰일까 안 쓰일까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잖아요.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은 디램 가격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반대로 낸드가 좀 밀리고 있죠. 근데 저는 순서의 문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TCK 같은 경우는 주력 매출이 낸드 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낸드 향 기업들이 사실 조금 느립니다. 디램 공정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소부장 기업들에 비해서. 근데 이 또한 저는 순서의 문제다. 낸드 가격도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측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키옥시아 같은 기업들 주가 올라가는 측면 보면 다 감안되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국내에 이게 적용되려면 반도체 안에서 수남회가 좀 나와야 되고, 그 수남회 순서에 의해서 좀 기다리면 된다라고 결론을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업황 전체를 봐도 나쁠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TCK가 하고 있는 주요 제품을 보더라도 앞으로 안 쓰일까요, 더 쓰일까요 할 때 더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주로 들어가는 업황에도 해당 업황이 다 좋아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로 나무랄 게 없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비중을 더 사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더 사지 마세요. 30% 비중이면 종목 하나에 굉장히 많이 담으신 겁니다. 섹터로 우리가 구분을 짓는다라면 여기서 반도체 한두 종목 더 사면은 아마 포트 전체가 반도체가 돼버리실 거예요. 그런 방식보다는 더 사지 말고 나머지 비중은 타 섹터로 좀 옮겨 담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면은 큰 무리 없지 않을까, 이 정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모백스 올라왔는데요. 오늘도 급등하면서 26,000원 선까지 돌파했던 현대모백스, 현재는 위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1%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CES를 앞두고 오늘 로봇주가 주춤하는 사이에도 현대모백스는 달려갑니다. 이어서 ABL 바이오도 현재 7%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20만 원 선까지 복귀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고요. 테라뷰는 미국의 HBM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22% 넘는 급등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익도 6% 넘는 강세 흐름 지속하고 있는데요. 자회사의 지분 가치에 주목하면서 주가 강세 나타냅니다. 제주 반도체도 반도체 투톱의 질주 속에서 훈풍이 강하게 닿고 있습니다. 현재도 7.5% 강세 나타냅니다. 이 중에서는 ABL 바이오에 대해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비교적 잠잠한 흐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가량 남겨둔 시점인데요. 그러면 이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지금 앞으로 전후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김근우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대응 전략이라고 한다면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가져가면 된답니다. 네, 지금 아마 오늘 사신 분은 없겠죠. 오늘 사서 거래하시려면은 단기 거래만 하셔야 되니까 좀 유의하시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 이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ABL 바이오의 다양한 플랫폼들이 물론 그래프바디 B가 좀 많이 인기가 좋아서 좀 또렷하지만 다른 타입들 또한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작년에 일라릴리한테서 약 4조 원 가량의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할 때에도 그 물꼬를 뜯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였습니다. 전 이번에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 같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어요를 열심히 뽐내는 장소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부각받을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ABL 바이오가 보여줬던 것처럼 바이오테크 중에서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특히나 기술 이전 계약을 보여줄 기업들이 꽤나 많이 보여진다라고 이 정도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바디 그러니까 T세포 활성화죠. 면역세포 활성화를 해서 면역 관문에 대한 이중항체 플랫폼 가지고 있는 게 T고, 그리고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이중항체 중에서 그래프바디 이제 I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프바디 B, 이제 뇌질환 타겟에서 뇌 장벽 침투하는 플랫폼이 있죠. 이 세 가지를 구조로 해서 골자로 해서 주요 기술 이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 독점 계약이긴 합니다만 이 플랫폼들을 써야 되는 기업들이 사실 글로벌에 굉장히 많죠. 저는 앞으로 기대값도 꽤나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다 보니까 알테오젠에 이어서 플랫폼 2등주가 됐는데 저는 좀 굳건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올해에도 좀 기대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진입은 일부 조정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제가 얼마에 사라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가져가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들고 가자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살펴드렸습니다. 이대로 잘 보유를 해보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 ABL 바이오를 끝으로 김근우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 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또 가보죠. 네.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박보검님께서요. 와, 오늘 수정 너무 샤랄라한 거 아니심? 오늘 떨어진 보유 종목 다 용서하고 선초해줍니다. 아, 너무 수지하네요. 너무 이렇게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종목이 떨어져도 수정 얼굴 보면 괜찮아진대요. 그래도 보유하고 네.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게 저는 제일 좋지 않을까 저도 그 싶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역시 수제커의 위험. 자, 그리고 강현미님 네. 감사 인사 주셨고요. 지금 고요님이 남겨주신 뭐요? 글이 눈에 띄어요. 어이?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요. 주식 보유 비중은 자기가 계산하는 건가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보통 요즘에 MTS로 거래를 하실 거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본인 계좌에 옆에 쭉 끌고 가보시면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이 몇 % 비중인지 그
비중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화면에만 봤을 때는 매수가까지만 나오잖아요. 네. 옆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넘겨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좀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금자탄님께서는 이 종목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테크윙 남겨주셨습니다. 아까도 또 문의를 주셨었는데 저희 네. 이제 한 번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로켓님, 스카이로켓님 계시네요. 오. 거북이님과 로켓님이 따로따로 맞군요. 그런가 봐요. 동일인이 아니었어요. 네. 모든 수지는 사랑스럽다고. 그래요. 몇몇 수지가 지금 떠오르긴 했습니다. 누가 떠오르셨나요? 저는 개그우먼. 저도요. 요즘 가장 핫한 수지는 이수지님이라고. 진짜 거의, 이건 좋은 의미로 거의 미친 것 같죠? 진짜? 맞아요. 퍼포먼스가, 그분은 보면 볼수록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점점 더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배우 수지를 능가하게 됐어요. 그렇죠. 요즘 가장 핫한 이수지님이 네. 있고. 또 오늘 두 번째 전문가님 아직 안 모셨는데 네. 다들 애타게 찾고 계시네요. 야, 벌써 이렇게 눈치를 채시고 말 이모티콘까지 막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연결을 망설이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네. 바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 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 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금산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종목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한테 삼성전자 수익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테크윙 이렇게 또 매수가와 함께 금자탄님이 다시 한번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리님 인사를 또 전문가께 따로 남겨주셨고요. 네. 김영숙님은 에이징랜드네요. 1년도 넘게 갖고 있었는데 이 종목 이거 왜 종목 교체해야 되는 건가? 약간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도 한번 기회가 되면 알아보겠고요. 자, 이은정님의 역시 또 오늘 원전 얘기 나올 수밖에 없군요. 네. 한전기술까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산 전문가님과 진단할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판타지 기사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 캠트로스입니다. 매수가는 9,98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2년 넘게 들고 계신데요.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을지 단기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2년 동안 갖고 계셨는데 이제 네. 좀 올라오니까 이제 매도를 해야 될까라고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아니, 올라오는 속도가 대단합니다.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 거의 다 죽어있던 종목이거든요. 네. 3,000원대에서 이거 한두 달 만에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자로 보면 거의 본전 근처까지 왔던 거죠. 네. 와. 그런데 또 윗꼬리가 좀 달려서 그러니까요. 이번 주 앞으로 또 대응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캠트로스 언제쯤 매도하는 게 괜찮을까요? 좀 더 가져가 보면 좀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까요? 네, 캠트로스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 종목은 사실은 실적은 뒷받침이 되지 않는데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반도체 플러스, 그죠? 예, 반도체 플러스, 그 다음은 수소 플러스, 2차 전지잖아요. 그죠? 요런 세 가지의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기업은 아직까지 적자죠, 그죠? 예, 제가 안 봤나 볼까요? 예, 한번 재무제판 보겠습니다. 3분기까지를 한번 보니까, 그죠? 지금, 적자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을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놓고 봤을 때는, 볼까요? 워낙 낙폭이 크잖아요. 이게 일봉 차트니까, 일봉으로 보면, 그동안에 거래량이 없다가 하죠? 그동안에 거래가 없다가, 이게 이제 거래가 발생이 된 거죠. 요 거래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이제는 바닥을 확인했다는 뜻이죠. 바닥 확인 시그널로 보시면 돼요. 바닥이 확인됐구나. 그런데 이제 실적이 이제 뒷받침이 돼줘야 되겠죠. 그죠? 보세요. 이게 일봉 차트고요. 이게 주봉이에요. 월봉을 보세요. 월봉을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오늘, 보면은,
장중에 거기가 9천 얼마입니까? 500원까지 상승세가 나왔죠. 예, 다시 한번 더 앞전 고점 돌파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9,980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분께서는 언제 정도에 매수하신 거냐면 적어도 2023년도 그죠? 지난해에는 이 가격이 오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지금 한 2년 횟수로 2년 동안 지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이 종목은 워낙 좀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만원대가 이게가 만원입니다. 요까지는 충분한 상승세가 아마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이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무리입니다. 제가 무리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기업이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이 삼성전자 주가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주식은 여러분들 이런 주식은 실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주식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거기가 5만원대에서 움직였으니까 조만간 한 15만원 가겠네. 그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15만원 가겠네요. 그럼 5만원짜리가 지금 15만원 가잖아요. 무엇으로 간 겁니까? 실적으로 간 거죠.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멘텀이 사라지게 되면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주식을 하실 때 제가 그 기본에 좀 충실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무제표 보세요. 이게 요 재무제표 보시면은 재무제표가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에 지금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이 기업의 현금을 얼마 44억하고 51억이니까 거기가 100억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기업이 100억이 안 되는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기업이라고 하면요. 500억 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죠? 운이 좋았어. 지금 보유하신 분 운이 좋았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실적은 뒷받침이 되지 않는데 반도체나 수소나 배터리 때문에 주가 올라온 거, 모멘텀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세계의 그런 모멘텀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바닥은 확인이 된 겁니다. 바닥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가 숫자가 바뀌는 구간 만원 정도 전량 다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이보다 훨씬 뛰어난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운 좋게도 캠트로스가 바닥에서 좀 빨리 올라왔습니다만 이보다 더 좋은 종목이 사실 많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꼭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 댓글 좀 살펴볼게요. 네. 진단하는 사이에 제 눈을 사로잡은 글이 와, 하나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임선희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삼성전자 30년 이상 주주입니다. 무려 2만 1000% 수익 중이시라고 하네요. 저는 네. 이런 수익률은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계산이 잠깐 안 되더라고요. 정말 200배가 우와. 넘게 또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우선주랑 보통주 둘 다 가져가고 계시다고 네. 남겨주셨어요. 아니 위에서도 진짜 와 30년 보유라면 햇들날님께서 끈기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보세요. 지난 몇 년 전에도 사실 30년 가까이 투자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렸던 수익률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을 텐데 그걸 견뎌낸 멘탈. 맞아요. 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이래서 장기 투자가 말은 쉽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하기엔 정말 어려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반도체 투톱이 잘 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라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네요. 자, 삼성전자 얘기 정말 많고요. 그리고 곰님께서 그래서 그런지 보수가 많아요. 도마도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짜 요즘에 특히 그 채팅창 보면서 이렇게 고수분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진행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을 더 찾으러 가볼게요. 네. 이번엔 최자선님의 종목인데요. 코인테크입니다. 18,000원에 10%. 로봇과 관련이 됐다 해서 기대를 했는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코인테크 최근에 기세가 좀 약간 꺾여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매수 가격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15,500원. 자, 그러면 코인테크 앞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로봇도 관련돼 있고 2차전지 관련주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코인테크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코인테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그 개인들이 그 주식 시장에서 이제 뛰어들어서 이제 주식을 함에 있었어요. 좀 기본적인 거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만큼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시장에서 뛰어들어서 딱 종목을 제가 보잖아요. 제가 딱 종목 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투자 성향을 딱 저는 캐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딱 종목을 보면 제가 캐치할 수 있다니까. 이 사람의 성품이나 주식에 대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로봇이라 그래서 무늬만 로봇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무늬죠, 무늬. 무늬만 로봇이 많아요. 전혀 로봇하고도 관련이 없으면서도 무늬만 로봇으로 뛰어드는 종목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코인테크는요,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건 여러분들 매도하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AI 로봇 자동화 쪽에서 사업에 협력했다 그래서 모든 게 로봇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리는데 로봇을 매매하시려면 가장 그냥 한 종목 이야기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삼성에서 투자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삼성에서 투자는 레인보우 하나만 하면 되잖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리스크가 없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그죠? 한 예를 들어가지고 실적이 수반 안 되더라도 있잖아요. 하나그룹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트라이 같은 종목 보세요. 날라가 버리잖아. 보세요. 세트라이 주식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세트라이 좀 10만원 넘어가지고 이게 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다 하는 이유가 하나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라고 하는 하나그룹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여기 나와 있는 코인테크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이야기해 드렸죠. 그죠? 기본적으로 한번 딱 실적을 보세요. 이 정도의 실적 가지고 지금 3분기까지 52억의 지금 적자를 보고 있죠. 저는 앞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코스닥이 지금 지수가 얼마냐면은 코스닥이 지금 보면은 953포인트잖아요. 그죠? 953포인트예요. 코스닥이 살아나려면 코스닥이 진정으로 살아나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좀비 기업들이라고 있죠. 그죠? 좀비 기업. 한 2년이나 3년 정도 연속으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대출시켜버리면은요, 코스피가 1300까지, 그건 다이렉트로 가버려요. 1300포인트로. 왜 코스닥이 못 가느냐? 코스닥이 한 20% 정도 되는 종목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20% 되니까 그 코스닥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종목을 전부 다 대출시켜야 됩니다. 가감하게 대출시켜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장하면은 상장하는 기업이 한 10개가 상장하면 1개나 2개가 대출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의 기업이 상장이 되면 한 30개 되는 기업을 퇴출시켜 버리잖아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세요. 저는 제 스타일 자체가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종목 진단해 드리는 거예요. 실적이 수반되지 않잖아요. 그럼 되도록이면 매매하지 마시라니까.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 만약에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대기업이 투자한 종목군들 그런 종목에 집중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코인테크 가지고 이 종목 가지고 여기서 무슨 큰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목 가지고 무슨 큰 기대를 하겠어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8,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18,000원이 아마 여기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여기서 매수가 아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요 가격대가 18,000원대니까 이 정도까지의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내가 반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와야 되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와야 되는데 기술적인 반등밖에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럼 18,000원에 매도하셔야죠. 제가 인색하게 종목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목 선정에 함이 있어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공부해서 매매하시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18,000원 정도면 전략 매도해서요.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섹터 기상도입니다.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 가운데 구름이 살짝씩 끼어 있죠. 소재 섹터가 그렇습니다. 상승과 하향 리포트가 하나씩 나와 있고요. 산업재는 흐립니다. 하향 리포트만 한 가지 나와 있는 모습. 경기 소비재는 좀 섞여 있습니다. 맑은 가운데 구름이 끼었는데 상승 리포트 3가지, 하향 리포트가 2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맑고요. 금융도 맑은 가운데 IT가 눈에 띄죠. 무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8종목, 그런 가운데 하향 리포트 하나가 살짝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특징주 3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흥국증권의 분석인데요. 4분기 실적, 일단 메모리 영업이익이 117%가 증가한다는 거죠.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2026년 올해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례 없는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1분기도 호실적을 전망을 한다는데 제목이 왕의 귀환입니다. 목표 주가는 종전에 13만 원부터 17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현대차입니다. NH투자증권의 분석이죠. 로보틱스에다가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현실화가 되고 있고, 게다가 우호적인 환율 수혜, 고환율의 수혜까지 예상이 되면서 이쪽의 목표 주가도 크게 올렸습니다. 현대차는 33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유안타증권의 분석인데요. 4분기에 신규 제품의 성장으로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2026년도 올 한해는 스테키마부터 해서 5개의 시밀러 제품, 신제품의 성장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종전에 22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한 가지 종목을 자세히 좀 보도록 하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전자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가 싶을 정도로 주가 상승이 굉장합니다.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주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여러분들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있잖아요. 매주 월요일 날 밤 9시부터 제가 10시까지 그 신의 안수를 하죠. 월요일 날 제가 신의 안수 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이니까 12월 29일이죠. 12월 29일 날 얘기해야 되겠네. 그죠? 제가, 2026년도 주도주 일부, 여러분들 다시 뛰는 반도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신의 안수 강의를 해드렸죠. 1시간 동안이죠. 그 주도주 일부, 다시 뛰는 반도체. 이제 오늘 밤 9시에는 이제 연기금에
개의 귀를 묻다. 그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방송을 할 건데, 제가 12월 29일 날 반도체 삼성전자를 제가 아마 많이 이야기해 드렸죠. 삼성전자, 리노공업, 한솔케미칼, PSK, GST, K시덱을 아마 제가 추천해 드렸을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보느냐 많이 궁금하시죠? 그죠? 아마 유튜브 상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디쯤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 아마 상당한 말이 많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2023년도에 에코프로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에코프로 BM이라고 한 종목 있잖아요. 예,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여러분들 2023년도에 고점을 쳤을 때 이게죠, 그죠? 이 고점을 쳤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면요, 삼성전자는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들 휘날레를 장식할 거예요. 거기가 고점인데 보세요. 마지막 휘날레라고 하는 이게 휘날리입니까? 이게 휘날리가 아직 아니죠. 마지막에 휘날레를 장식한다니까요. 그때까지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면요, 대란거래가 터질 거예요. 예, 대란거래가 터져요. 그러면서 큰 음봉 하나가 떨어질 거예요. 이때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대란거래가 터지면서 큰 장대 음봉이 터질 때까지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삼성전자 가지고도 얼마든지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무슨 대박이 터지겠어. 그런 구스기 시대 같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사고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만약에 단기로 이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한 15만 원 보시면 돼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에요. 단기. 좀 여유가 되시잖아요. 좀 여유가 되시면 16만 원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는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은 중기로 가져가실 분들, 중기. 보통 한 2개월이나 3개월 이상 중기로 17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이게 제가 중기로 보시는 분 17만 원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전략입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15만 원 매도하시면 되고,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6만 원. 좀 중기로 가져가시는 분은 17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를 파는 순간, 파는 순간 당신은 철저하게 소외를 당할 것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를 파는 순간에 당신은 철저하게 소외를 당할 것이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번 삼성전자를 팔게 되면 더 이상 매수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한번 팔아버리면 더 이상 매수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원금의 25%, 나의 원금의 한 25%가 끝까지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주식시장이 마무리될 때 끝까지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제가 하나의 힌트를 갖다 말씀드리면, 지금 외국인의 지분이 얼마입니까? 오늘까지 외국인의 지분이 52.37%입니다. 외국인의 지분이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순매수하지 않는 한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배팅해줘야 삼성전자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이 외국인의 지분이 52.37%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10년 평균, 10년의 평균 외국인의 지분이 몇 프로 나왔습니까? 52.95%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제가 이야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의 10년 평균 외국인의 지분이 52.95%이기 때문에 지금 52.37%인데 요 52.95% 올 때까지 가져가면 된다. 그러면 한 17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 해드렸죠. 10년 평균 외국인의 지분만큼 가져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를 뛰어내리는 순간 왕따 당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삼성전자는 한번 팔아버리게 되면 더 이상 매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금의 한 4분의 1 정도 가지고요. 최대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최대한.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 가져가보는 전략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얼마입니까? 4,444포인트죠. 야, 지금 보니까 4,444포인트네요. 한 5,000포인트 정도를 내다보고 삼성전자는 최대한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중간에 뛰어내리지 말고 최대한 가져간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정말 강력한 믿음, 그를 근거로 해서 최대한 가져가 보자라고 아주 소리 높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삼성전자 진단하니까 또 댓글에도 삼전 오늘 너무 좋아요 믿고 갑니다 남겨주셨고요. 네. 영재님은 금사님 말을 들었어야 해 이렇게 그래요. 남겨주셨어요. 자, 정말 이게 삼성전자가 너무 독주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미리 사둘 걸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참 그 시장 상황이 특정 종목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금방 바뀝니다. 사실 뭐 1년 전 정도만 해도 삼성전자 에이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반도체 중에서도 SK하이닉스밖에 없어. 삼성전자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 진짜 많았거든요. 맞아요. 정말 근데 이 분위기가 1년 후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냥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다 지나고 나서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전문가들의 의견 많이 좀 들어보시고 판단을 현명하게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는 2차 전지는 어떨까요? 또 이런 글도 올라왔네요. 네. 2차 전지도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 그간 또 연말부터 잇따라서 계약 해지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네. 오늘은 그래도 현대차가 2차 전지에 훈풍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간 좀 지나서 봤을 때 이때가 매수 기회였네?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꽤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고민을 많이 충분하게 신중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무조건 잘 간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한번 짚어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명숙 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명 코오롱 인더고요. 매수가는 45,000원입니다.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자꾸 빠지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또 이게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 보이다가 조금 올라오나 싶으면 다시 내려가고 현재 4만 원 안팎에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오롱 인더 대응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금산 전문가님. 제가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연기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연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연기금에서 순매수하는 종목이 있죠. 예, 꾸준하게 이렇게 매집을 하는 종목 있잖아요.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세요. 연기금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은 신뢰할 수가 있어요. 연기금은 안정된 종목에 매매합니다. 연기금은 수익을 어느 정도는 보장할 수 있는 곳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에서 순매수하는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연기금에서 매수한 종목 중에서 이게 보시면은 현대위아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보세요. 이 종목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여러분들 주가가 거의가 5만 원대에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예, 여러분들 현대위에서 제가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건 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연기금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한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연기금에서 얼마나 매수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연기금입니다. 보세요. 연기금에서 매수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쪽을 보세요. 이걸 보세요. 연기금에서 매수한 종목이죠. 누가 끌어올렸습니까? 연기금에서 끌어올린 거죠. 그죠? 한 예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올해 연기금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76%입니다. 엄청나죠? 자, 연기금이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수익률 거둔 게 76%예요. 한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죠. 이게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8%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어요.
요 우선주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7월 23일부터 이것도 공부해서 내가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7월 달에 있잖아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누가 끌어올렸을까요? 여기가 7월 말입니다. 7월 말 주가가 대략 얼마 정도에서 한 5만 7천 원에서 있잖아요. 끌어올린 겁니다. 5만 7천 원에서 연기금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10만 2천 원이죠. 거짓말 조금 보태가 100% 올라왔어요. 거의가. 거의 100% 올라온 거죠. 그럼 연기금에서 얼마나 배팅했을까요? 연기금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매수했을까요? 500만 주를 500만 주 있잖아요. 5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500만 주를. 평균 단가가 7만 원 계산하면요. 3,500억을 배팅했다는 뜻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연기금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500만 주를 배팅을 했는데 7월 달부터 8, 9, 10, 11 그러니까 5개월 만에 500만 주를 순매수를 했는데 자그만치 3,500억을 배팅한 거죠. 그래가 지금 수익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되잖아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연기금만 볼까요? 호롱인더는 누가 이 주가를 지금 배팅하고 있을까 한번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연기금에서 얼마나 배팅하고 있을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최근에 연기금에서 이틀 동안 매도가 나왔지 보세요. 배팅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연기금에서 배팅하는 종목이죠. 연기금에서 매수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죠.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죠. 볼까요? 대략 얼마 정도 누적을 볼까요? 누적으로 보면 11월 달부터 그죠? 11월 17일부터 배팅한 게 얼마입니까? 50만 주의 배팅이 들어왔죠. 연기금에 지금 50만 주의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50만 주로 가요. 이 종목이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코롱인드가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액면가가 5천원짜리 종목이면서 거래 지금 총 상장 주수가 2,700만 주예요. 최대 주주가 41% 지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10%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 종목의 수량이 많지 않아요. 이런 종목은 차분하게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일일비 하시면 안 돼요.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이게가 여러분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월봉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의 PBR이 얼마 정도 됩니까? PBR 0.3배 수준이에요. 0.3배. 올해 내년도가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악재보다는 기회가 많은 종목이다. 악재보다도 기회가 많은 종목이다. 이런 종목은 시간 투자하시는 거죠. 그죠? 나의 원금이 한 얼마 정도. 20%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한 10에서 한 15%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최소한 얼마 3개월이나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죠. 못 간다고 집어 던지지 마시고요. 이 기업의 앞으로 전망을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만 많으면 내가 이 기업이 뭐하는 기업인가 내가 다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일단 내가 수급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6만 원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내가 최소한의 가격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소한의 가격은 6만 원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종목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빠져간다고 해서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미래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 되겠네요. 최소한 6만 원 이렇게 못 박아 두셨으니까요. 이 가격까지 끌고 가시고 앞으로 좋은 모습들 수익을 챙겨가시죠. 네, 코오롱 인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잠시 시장 상황 좀 살펴볼게요. 네. 삼성전자 지금도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죠? 7%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네. 코스피도 4,45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저는 이 숫자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체감이 안 돼요. 그렇죠. 4,400대는
이게 전 이 숫자가 너무 낯설어서 이게 입에 잘 안 담깁니다. 네. 와, 놀라울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도 좀 빨리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네. 시총 상위 1위부터 27위까지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띄고 있어요. 이거 정말 무섭게 올라가서 사실 네. 저는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면 딱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라서 골고루 침착하게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긴 합니다만 아무쪼록 지금은 당장 일단 이 수익을 좀 즐길 분들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종목을 하나 마지막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뒷번호 7477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현대건설입니다. 역시 요즘에는 건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전으로 움직이죠. 네. 오늘 역시 7% 강세를 줍니다. 73,000원대인데 아니 근데 매수 가격이 103,000원입니다. 10% 비중이고요. 이 가격이면 거의 20년 되신 거거든요. 언제 매수하신 걸까요? 정말 오래전에 되신 건데 자 그러면 과연 저 10만 원 가격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건설입니다. 오늘 좋긴 한데요. 매수 가격이 1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현대건설과 움직이는 종목이 세 종목이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데 잘 보세요. 현대건설은 원전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건설이야. 그냥 원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전 종목이 있죠. 그죠? 이게 나와 있는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을 것이고 그죠? 예, 그죠? 그 다음은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요 세 개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전력 오늘 6% 급등. 그 다음은 현대건설 오늘 7% 급등.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9% 급등.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전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와 있는 현대건설은 여러분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거기가 10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저한테 좀 일찍 전화 주셨으면은 제가 10%를 10만 원대에서까지 있으면 제가 추가 매수를 충분히 권해 드릴 텐데 왜 그때 빨리 좀 전화 안 하시고 내가 여기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 현재 1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0% 정도는 제가 더 추가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같이 주가 이렇게 7% 올라간 자리에서 추가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 가지고 계시는데 기다리고 계시다가요. 주가가 오늘 주가가 이 얼마에서 올라온 겁니까? 오늘 7만 원에서 올라온 거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7만 원 가까이 내려오게 되면 7만 원입니다. 이 정도 내려오면 이겠어요. 추가로 10% 더 매수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느냐?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0만 원이죠.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 차트예요. 이게가 월봉 차트예요.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가 9만 원대잖아요. 그죠? 요 정도. 그럼 지금 자리에 추가 매수하면은 지금이 7만 원대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은 10% 더 추가 매수하면은 9만 원 못 가도 한 8천 원 정도 가면은 딱 손이 분기점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렇게 하세요. 7만 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비중을 10% 정도 매수하면 20% 채워서 9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저는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는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은 겁낼 필요 없어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국전력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최대한 가져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지금 잘 매도하는 거 아니고요. 좀 더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현대건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자, 종목들을 살펴드렸는데 시장 분위기가 후끈합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네. 되고 있죠. 아니 코스피도 뭐 계속 좋은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이었죠. 오후장 들어서 살짝 고개를 숙이나 싶었는데 다시 지금 힘을 보태면서 조금 전에 장중 고점 새로 경신이 됐습니다. 네. 바이오도 그리고 2차 전지도 슬쩍 빠지나 싶더니 다시 또 불이 붙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조금 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